정체를 숨기고 포교에 나서는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CBS가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의 차드 김장섭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김 선교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체를 숨기고 포교에 나서는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교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거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킬 정도에 이를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신천지 피해자 3명이 신천지 지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선교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선교 행위의 목적과 방법 내지 수단 등을 고려해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 선택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나이,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의 태도나 생활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선교 행위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이 최초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천지 신도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다른 명목으로 접근하거나 신천지 소속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소속된 신도 등이라고 기망한 행위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가 6개월 동안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신천지에 입교했고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일명 모략 전도를 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청춘 반환 소송에서 신천지 측 손을 들어주자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종교 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부응하지 못한 판단에 안타까움과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전피연 측은 이혼 조장과 가출 지시로 수많은 인생과 가정을 파탄낸 신천지의 교활한 종교 사기 수법인 모략 전도를 제재하고 처벌해야 할 사법부가 이를 방관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CBS가 오늘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이 나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70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부가 연합 군사 연습을 강화하자
북한은 강도 높은 대남 발언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CBS가 적대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기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교회협 이용정 총무는 포럼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평화 환경의 구축은 비핵화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남북의 자주적 평화 공조를 통해 상호 불가침, 체제 안정이 보장되는 실질적 평화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길을 묻고 찾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이 정전협정 70주년인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 100주년과 CBS 창립 70주년인 2024년, 미얀마 해방 80주년인 202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도록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11일부터 14일까지 계속됩니다. 포럼에서는 30여 명의 전문가와 목회자, 평화활동가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현 주소를 성찰하고 민의 적극적 평화 만들기, 평화운동 만들기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 13일에는 포럼 참석자들이 철원 DMZ 순례길에 나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포럼 첫날 주제 발제에 나선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힘을 통한 안보는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평화를 통한 안보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해야만 미중 패권의 갈등이 이전되지 않는, 활용되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향후 30-40년간 우리가 반드시 이 미중 패권 갈등이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14일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교회협은 이 자리에서 2013년 WCC 부산총회에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번 달 말 독일에서 개최되는 WCC 11차 총회에 세계 교회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무에 안산 단원교회 문창국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문창국 목사는 지난 5월 중도 사임한 설봉식 전 총무의 자녀 임기 9개월 동안 총무직을 수행합니다. 당초 기성총회는 총무 직무대행 체제로 내년 5월 총회까지 지낼 계획이었으나 설봉식 목사의 총무직 사임으로 총무 부재 상태가 되면서 교단법에 따라 보선을 추진했습니다. 문창국 목사는 오는 16일 기성총회에서 총무 취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본격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인권센터가 지난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이집트 난민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기용 위원장은 하루속히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한다며 특히 법무부가 옳은 결정을 내려서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이들의 선교 정신을 깨우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잠실 주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사역팀은 오늘 서울 신촌에서 기자들과 만나 렛츠고 코리아 2022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한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회를 준비했다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의 차드로 가봅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북부 이슬람 국가들과 남부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차드 소식을 김장섭 선교사가 전합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대륙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차드는 1960년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초대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였고
그 이후 계속 회교도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차별은 있지만 그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집권 부족이 강력한 정치 권력과 함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기에 소수 특권층 이외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대에는 많은 부족이 있는데 모든 부족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약 50개 남아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이 거의 60% 종교 분포가 되어져 있고요. 카톨릭이 한 20%, 기독교가 한 10%, 그리고 정령 숭배가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쪽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차드는 그 중간에 걸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쪽에 있는 이슬람이 남쪽으로 계속해서 남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차드가 한 교두보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은 대도시, 대부분 도시에 있고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만 가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토착 종교와 섞여 있어서 그 토착 종교나 교회에 오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아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런 바른 신학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드는 일단 부족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속한 부족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차드의 현실이고요. 부족이 달라지면 이 사람들 이방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좀 그런 의식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나 이제 교회 성도들분들이 그냥 우리만 하면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족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인식이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전도 종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 미전도 종족은 외국 선교사들의 몫이 아니고 정말 현지에 있는 차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방법을 찾고 그들과 함께 현지인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어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커가면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게 되고 중학교로 가게 돼서 다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외웠던, 내가 암송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교목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이 기독교 교육인데 무엇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아이들이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이 교육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차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불어를 정말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기독 초등학교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독 초등학교를 통해서 이 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그런 재정을 정말 다시 재투자해서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교육을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가 여름 연찬회를 열고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 사막교회는 해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가 세대를 넘어 모두 함께 주님께 나아가자란 주제로 제87차 전국 여름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찬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대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평양의 대부흥회가 대구에서 다시 대부흥회가 일어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8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사들이 일어서고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에 속한 전국의 초등, 중등교사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찬회엔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와 위미션 대표 배무성 목사 등이 나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군산 사막교회가 김동욱, 김지혜 부부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막교회 선교사 파송 예배에서 류은택 원로 목사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일 목사는 해외 선교 사역에 적극 기도하며 후원할 것을 약속하던 파송장과 약정서를 전달했습니다. 파송받은 김동욱 선교사 부부는 실버 사역과 2단 사역 등 선교지에서 펼칠 사역을 소개하고 선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다음 달 3일 서울 성동구 꽃제교회에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를 갖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최근 조찬 기도회를 드리고 군종 목사 진급자들을 초청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설 100주년을 맞아 한국 YWCA 연합회가 최근 2022 YTIN 전국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국 20개 YWCA의 대표 청소년 35명이 참석했습니다. 2022 코스타월드 부산 캠프가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열립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라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